자, 맨체스터 시티의 스포츠 중재재판소 이제 무죄에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이 서면으로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며칠 뒤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입장 뭐 추후 발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아무래도 뭐 팬들한테도 전달이 이제 좀 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이슈는 아마 저희가 어제 히든풋볼 2회를 녹음을 했잖아요. 저는 현대 축구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로만이 들어온 것, 그 다음에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뒤에 하겠지만 요번에 이 판결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풋볼릭스가 이 입수한 스폰서십 부풀리기 관련된 자료가 2018년 말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랑 주원이 형이 막 뉴스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네, 올리고 봤어요. 예, 뭐 굉장히 많은 걸 했었죠.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매일 막 이런 거 이제 관련된 뉴스 그거가 이제 입수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입수된 자료들을 보면 펩도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이전부터 쭉 이렇게 관련된 거를 다 모아서 이게 이제 2018년 말에 나온 네,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수집이 됐던 그게 이제 펩 이유가 아니라 이를테면 만치니한테 급여를 주는데 비용 형태를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에서 이제 월급을 꽂아준다거나 네네네, 이런 맞아요. 방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때 나온 거니까 펩도 부임하기 이전 자료들이에요. 근데 사실 UEFA가 맨체스터 시티한테 징계를 원래 줬던 건 2014년이었습니다. 근데 네. 벌금이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무리뉴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약하다. 관련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풋볼릭스랑 슈페겔이 이런 거에 대한 보도를 했고 다시 조사가 들어가서 CFCB 그러니까 UEFA 안에 있는 기구죠. 네. 클럽 요 관련된 기구가 맨체스터 시티가 2012년부터 16년 그 사이 동안에 장부상 스폰서십 계약과 손익과 관련된 사항을 분식했다. 네. 분식이 말씀드리지만 이 먹는 분식이 아니라 분식입니다. 이 분칠하다 그 분식. 네. 분식을 했다고 징계를 내렸고 그 징계가 유럽 대항전 2년 밴 그리고 벌금 3천만 유로였어요. 네, 맞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맨체스터 시티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CAS가 어제 내린 판결은 UEFA가 내린 그 징계 중에 UEFA 클럽 대항전 밴 해제 그리고 벌금은 유지하나 3천만 유로에서 3분의 2 수준인 1,000만 유로 3분의 1이죠. 3분의 2를 깎아내서 1,000만 유로로 내려줬습니다. CAS가 밴을 해제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거는 이 증거들이 나왔잖아. 그거에 대해서 위반을 위반을 증명하기에 유력하지 않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맞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도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이 CAS 측에서는 이게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이제 힘들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로 그 위반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죠.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한 게 이거 이제 서면 이유가 나와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건 맨체스터 시티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그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오피셜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사들로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건 해킹으로 얻어낸 이메일 네, 자료다. 맞아요. 그 자료는 해킹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증거 효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좀 파고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맨시티가 주장을 했었던 바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증거 채택이 됐대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이게 증거가 채택이 됐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맨체스터 시티 변호사들과 이런 이쪽이 이것과 관련해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니까 시효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서면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뒤에 나온다는 아마 얘기죠.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채택이 됐다고 해. 음. 나는 증거 자체가 채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증거는 채택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여하간에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AS가 이 CFCB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먹인 거는 삭감이 됐지만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UEFA가 스위스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거 우리는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나 공식 성명서도 그렇고 여러 기자들의 이야기는 UEFA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사건은 여기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UEFA가 재조사 기간을 넘긴 부분 때문에 결국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무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은 다릅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이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징계를 피해가게 된 거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UEFA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재창하고 도입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클럽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라. 그 중에서도 구단주의 사재를 투입하는 것을 제한해놨잖아요. 그거는 그거예요. 슈가데디가 들어와. 야, 저기 축구 재밌겠다. 그래서 돈을 투입을 해.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못해,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야, 나와, 빠져. 재미없어. 그러면 클럽은 쫄딱 망하죠. 도산을 할 수가 도산하죠. 있죠.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놓은 거죠. 그런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본래 취지는 좋아요. 클럽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아.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축구 클럽도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는 그 부분인데 지금 개입을 한다는 거 아니야.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모든 이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대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룰이 현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없는 클럽들의 목을 조르는 형태의 그 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뭐 A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이 클럽이 되게 그냥 시민 구단이었어요. 되게 그런 뭐 시민들의 그런 걸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관심이 생겨서 어떤 구단주가 들어오려고 해도 FFP 룰이 있기 때문에 이 구단은 거의 법만큼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작은 구단은 이게 대형 자본이 투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지하던 그 선에서밖에 선수를 영입할 수는 그렇죠.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구단주 입장에서도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구단을 나는 키우고 싶고 더 좀 높은 곳으로 올리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투자 대비 효율을 못 뽑아내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 클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클럽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야, 니네 법만큼 써. 오버하지 마. 에요. 네. 그러면 기존의 빅마켓을 가지고 있던 클럽은 우리는 원래 돈을 잘 벌고 있었어. 그만큼 쓰면 돼. 그렇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도입되기 전에 슈가데디가 들어온 클럽. 명확하게 얘기하면 딱 첼시 같은 클럽입니다. 네, 맞아요. 첼시 같은 클럽은 그 이전에 로만이 돈을 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클럽의 규모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번 돈으로 어느 정도 클럽을 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기존의 스몰 마켓에 있는 클럽들은 슈가데디가 들어올 가능성도 떨어졌고 우리는 법만큼 써야 되니까 이 클럽들은 원래 큰 성적을 내기도 어려운 상태니까 법만큼 쓰다 보니까 이 원래 빅마켓을 가지고 있는 클럽들은 우리는 잘 버니까 좋은 선수를 들여서 좋은 성적을 내, 또 돈을 잘 버네, 계속 커지고 여기는 우리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뉴스가 터지지 않는 이상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럼 트로피도 못 따, 돈을 잘 못 벌어, 계속 거기서 거기. 즉 빈익빈 부익부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형태의 룰이 돼버리고 말았다. 네. 원래 이 취지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거죠. 안 나올 게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룰을 딱 봤을 때 이론상으로 완벽합니다. 이론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만 되면 진짜 클럽도 본인들의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립도 또 키울 수가 있고 한데,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사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게 뻔히 보였거든요. 맞아요. 이제 맹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FFP라는 룰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할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그럴싸한 대안이 나왔다. 전혀 안 이렇게 보기 좀 나왔죠.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도입이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미국 스포츠들이 도입하고 있는 사치세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셀러리 캡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오히려 훨씬 더 이 클럽의 도산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방법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도입을 했는데 안 됐잖아. 이런 부작용이 예고가 됐고, 그리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르센 벵거예요. 벵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예전부터 꼬집었어요. 네. 벵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존중되지 않을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을 룰을 만드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다. 왜냐면 이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벵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없어지길 바란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벵거가 이야기한 일들이 결국에는 벌어졌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처벌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저희가 히든풋볼과 여러 기사들과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UEFA가 잘했다, CAS가 문제가 있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UEFA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법성이 있다고 해도 이들이 직접 나서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그렇지. 무슨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뭐 했다 치더라도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벵거가 역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기구가 사법적인 이거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유명무실해진다. 왜? 이들은 처벌도 할 수 없고 수사도 할 수 없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벵거가 한 얘기가 결과적으로 수년 후에 다 맞아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사실 어떻게 따지면 권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과 이 여러 클럽들 때문에 불거진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그다음에 뭐 이들이 룰을 어겼다 이전에 과연 이 룰은 정말 정당했는지 정당이라기보다 적당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룰이었는지 그것도 네네. 문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어쨌든 룰은 룰이잖아. 근데 룰을 처음부터 위반하고자 하는 클럽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고 뭔가 폭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다.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결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유명무실하다. 네, 유명무실하다. 본인들은 우리들은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제 UEFA 측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저희가 이 전 영상에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항상 존중하고 우리는 클럽의 그 재정전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룰을 뭐 리스펙트한다. 근데 어찌 됐건 이 맨시티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할 거다라고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FFP를 물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의도야 좋았죠. 네, 의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본 클럽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온 마당에 이걸 가지고 야 이건 무슨 뭐 정의가 죽었다 사실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그 어제 저희가 해외 반응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저널리스트들 역시도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FFP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갈 거냐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이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어쨌든 재판의 프로세스와 이 서명 결정문을 봐야 되겠지만 이들의 판결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불신이 불신을 낳고 또 불신이 불신을 낳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거 클럽이 슈가데디가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서 도산하는 거 정도를 막는 새로운 룰을 만들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결과적으로 이 시장 경제를 지속적으로 수사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할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이 그런 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경제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FFP 룰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 아닌 규제를 한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보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원래대로 놔두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문제 아니냐면 다 같이 지키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주축 자원들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가격에 팔았던 세리아 클럽들 이런 클럽들은 그럼 우리는 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현 상황은 이렇고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이게 분명히 자세한 어떤 서면 결정 유서가 나오면 이거를 전 진짜 궁금해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고 어떤 판결이 뭐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네, 보고 싶고 그다음에 바로 이게 떨어지자마자 맨체스터 시티 관련된 이적 소식들이 시티는 움직이겠죠. 네, 이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더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맨체스터 시티 펩과 재계약을 아마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리고 펩도 리빌딩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면서 센터백, 레프트백, 그다음에 공격진에 대한 보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센터백은 당연히 칼리드 쿨리발리,
후벤 디아스, 뭐 파우 토레스, 나다나케, 세윤주, 슈크리니아르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잘하는 선수를 다 긁어 모았네. 다 나왔죠. 레프트백, 벤치를 그리고 다비드 알라바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비드 실바에 대한 공백은 잭 그릴리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페르난지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울 리게즈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곧바로 이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와 이 구단 내부 관계자들은 이거 무죄가 뜰 것이라는 거를 뉴스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을 해놨을 가능성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있다고 보이고 굉장히 빠르게 이적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거는 아마 첨예하게 수많은 팬들이 이 생각이 다르죠. 다를 텐데 아마 크게 두 가지겠죠. 맨체스터 시티 팬들과 아니 맨체스터 시티 팬들도 다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과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를 바라보는 제3자 팬들. 네, 맞아요. 요거에 이 이제 대립감 이렇게 될 텐데 네. 팬들끼리 싸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팬들을 비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UEFA가 어떤 식으로 이건 이미 유명무실해졌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어떤 뭐- 식으로 보완을 하고 네. 개정을 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여기도 뭐 판정 번복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이미 다뤄왔던 2018년부터 풋볼릭스 얘기를 네. 저희가 많이 다뤘으니까 새로운 소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잉 하겠습니다.